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지만 혼조세라고 하기도 약간 무색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과 나스닥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7,667.56으로 마감했습니다. 0.34% 상승했고요. S&P 500은 0.23% 올랐습니다. 5,433.74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핀비즈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핀비즈맵 바로 함께 가서 보면요. 딱 봐도 엔비디아, 테슬라, 호화로운 형광 초록색으로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애플이 발표한 AI 관련 계획이 주가에서 적중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애플이 5개월 만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주에 애플 처음으로 $200 넘어섰죠. 주당 $200 넘어서서 이제 $214.24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흘 동안만 11% 올랐습니다. 사흘 동안의 상승세로는 2020년 8월에 기록했던 것 이후로 최대 폭의 상승세입니다.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를 심은 아이폰 기기들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애플의 AI가 별로 새롭지는 않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애플 기기들을 사람들이 바꾸는 계기는 이번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애플 기기들의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구형 아이폰을 쓰고 있는 세계의 95%의 사람들 중에서 AI 기능을 활용해보기 위해서 애플 기기를 아이폰을 새롭게 신형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여기에 지금 모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타 빅테크에 비해서 눌려있었던 애플에 대한 기대가 돌아오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애플이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오픈 AI의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오픈 AI의 브랜드와 기술을 수억 개의 기기에 적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지급과 비슷하거나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는데 약간 웃음이 나오죠. 애플 여전히 위험이 대단합니다. 이보다 더 거만할 수는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이거는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으니 그냥 매출 수수료를 매출의 절반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보도대로라고 한다면 애플에서 돈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하면 오픈 AI는 오히려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픈 AI도 노리는 게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애플 제품에서 챗 GPT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나중에 이용자들이 유료 계정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노린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또 오픈 AI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제미나이를 탑재해보기 위해서 구글 또 엔스로픽과도 협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내가 쓰는 아이폰에서 AI 기능을 사용하게 한다.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한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유료로 전환해요 하면 아이폰에서도 일종의 챗 GPT 구독료 같은 걸 내면서 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늘 투덜대면서도 넷플릭스를 끊지 못하고 유튜브에 돈을 끊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시점에서 만약에 삼성 갤럭시 폰에서는 계속 무료로 AI를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애플 생태계는 당연한 듯이 앞으로도 계속 견고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관련해서는 관련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붐이 어떻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애플에서 정말로 AI를 쓰는 게 유료 구독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게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핀비즈맵으로 돌아가서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역시 오랜만에 연이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는데요. 테슬라의 주요 불확실성이 하나 클리어됐습니다. 테슬라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수십조 원의 보상 패키지를 내주는 안을 가결시킨 겁니다.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네, 세계 최대 연금 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비롯해서 사실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보상안에 거의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이걸 줘야 머스크가 다른 회사들에 신경 쓰지 않고 테슬라에 집중한다면서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 보상 패키지 안건은 사실 재승인입니다. 2018년에 이미 이 보상안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승인된 후에 머스크가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서 스톡 옵션을 전부 받았는데요. 소액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걸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1월에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가 그동안 받았던 스톡 옵션을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특히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사회 측이 보상안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에서 일단 이런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이게 재승인됐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나는 돈을 토해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간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의 상황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이렇게 CEO에 대한 보상안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이 보상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알려지기도 했고요.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테슬라를 둘러싼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기도 하면서 간밤에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핀비즈맵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AI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잘 오른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 간밤에는 사실 엔비디아의 자체 호재보다 AI 열풍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계속 간접 확인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종목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죠.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주가가 장외에서 폭등하고 있어서 어제도 종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엄청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폭등했습니다. 브로드컴 장 열린 이후에 12.27%나 오르면서 1678.9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만 50% 넘게 여기도 급등했습니다. AI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AI 앱에 필요한 첨단 네트워킹 칩을 브로드컴은 제조하고 있습니다. 애플에도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요. 어제 내놓은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좋고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브로드컴 지금 상당히 비싼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식 10대1 분할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브로드컴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간 거죠. 그리고 저희 옆에 어도비도 좀 보여드립니다. 사실 간밤 종가로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15% 폭등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자기들의 차별화된 AI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어도비도 내일 아침에 상당한 폭등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AI와 한 발 걸친 기업들은 전부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핀비즈맵 다시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여기서 핀비즈맵 다시 한 번만 잠깐 보면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S&P 500이 어제 나흘 연속 역대 최고치? 그런 생각이 드는 색깔들이죠. 알록달록합니다. 사실 초록색이 거의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정도의 형광초록색에 몰려있을 뿐입니다. 사실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IT와 부동산 같은 섹터들을 뺀 나머지 7개 섹터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박승진 하나증권 팀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실제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AI 기업들만 잘 나가고 있지 중소형 주들은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 여기에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가 CPI만큼 잘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잘이라는 건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한 달 전보다 PPI,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0.2% 하락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에 거의 가깝죠. 월가가 예상했던 거나 4월에 나왔던 PPI보다 쑥 내려갔습니다. 어제 5월 CPI 나온 것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서비스 쪽의 물가도 안 올랐습니다. 0%입니다. 사실상 인플레 압력이 느껴지지 않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마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제 FOMC가 발표했던 점도표나 경제 전망
금리 전망이 앞으로 수정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별로 말씀드릴 데가 없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번 주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24만 2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한 번 인하로 끝날 리가 없다. 이대로 최소한 2번 이상은 인하한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금리 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죠?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모두 4.7bp씩 하락하면서 2년물은 4.7%대, 10년물은 4.3 밑으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4.248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들뿐만 아니라 국채 경매도 있었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행 당시의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어제 FOMC가 내놓은 금리 전망보다 그것보다는 올해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국 국채 경매가 흥행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네, 국제 유가는 사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0.15%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0.15% 오르면서 배럴당 78.6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0.2% 상승하면서 배럴당 82.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나타나고 올해 금리가 FOMC 정례회의가 끝난 후에 어제 발표가 나왔던 것보다는 금리가 올해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커지는 건 역시 유가 쪽에는 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국지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서 이틀 연속 로켓을 대규모로 발사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그래도 여전히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1%,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쪽이 39%였습니다. 응답자 61%는 트럼프 유죄 판결이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쪽에서 봐도 아들 헌터가 받은 유죄 판결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응답자의 80%가 대답했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6%로 예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34%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공약들을 진짜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국제경제상에서는 상당한 출렁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은 트럼프의 재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대선 분위기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